본격적으로 경기가 안 좋은데 집값이 상승하는 이유에 대한 내용을 갖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요, 제가 세미나 때, 세미나가 아니죠. 얼마 전에 이제 유튜브 제가 촬영할 때, 지난주에 한번 얘기했던 내용입니다. 현상이 아닌 방향성이 중요하다는 내용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요. 일단 현재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상황. 일단 현재 상황은요, 자영업 폐업이 상당히 크게 증가하고 있죠. 그죠? 자영업자 폐업이 증가하고 있어요. 작년만 하더라도 7만 명, 5만 명 이렇게 자영업자들이 폐업률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고, 실업자는 지금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상 최대치. 그리고 이따 그래프로 보여드리겠지만 가계대출 증가세는 어마어마하죠. 다 알고 계시는 겁니다. 최근 이 폭락을 이야기하시는 유튜브 분들 중에서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잖아요. 우리나라 지금 가계부채가 어마어마하다. 금리가 올라가면 이 가계부채가 터지면서 그 경매들이 많이 쏟아질 거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쨌거나 가계부채는 그분들이 얘기한 것처럼 그 가계부채로 인해서 경매가 많이 쏟아져서 집값이 폭락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팩트는 뭐냐면 가계부채 증가세가 상당히 높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지금 부동산 규제 정책과 대출 규제, 그죠? 그러니까 지금 집을 사시고 싶어도 못 사는 게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강화, 그리고 취득세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동산 규제 정책과 대출 규제 정책으로 인해서 사실상 뭔가 투자하기는 상당히 쉬운 건 아닙니다. 거기다가 이제 세금 증가입니다. 세금 증가. 이게 이제 현재의 상황이고요. 방향성을 한번 보겠습니다. 방향성은 어떠냐? 방향성은요, 일단은 통화량이 상당히 많이 증가하고 있죠. 역대 최대치입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통화량이 역대 최대치. 입지 물량 부족은 2021년을 기점으로 2023년, 2024년 가면 그냥 바닥입니다. 거기다가 앞으로 제가 봤을 때는 향후 10년간 입주 물량은 정말 구경하기가 너무 힘들 정도로 입주 물량 자체가 없다. 그러면 10년 동안 공급이 안 된다는 겁니다. 특히나 이번에 LH 사태를 터지면서 글쎄 3기 신도시도 어떻게 될지 모르고 127만원 공급도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거기다가 지금 재건축 재개발은 다 막아갔기 때문에 이번에 뭐가 중요하다? 선거가 상당히 중요하겠죠. 그죠? 이 선거판에 따라서 또 시장은 완전히 바뀔 것 같습니다. 완전히. 여러분들이 그동안 치부시했던 그런 상품들이 새로운 별로 떠오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지금 그런 징조가 여러 군데서 보이죠. 거기다 이제 분양가는 계속해서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주택 공시가격 상승, 개별 공시지가 상승, 개별 주택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결국에 공시가 상승은 뭘 일으키죠? 그죠? 원가의 가격을 상승시키죠. 원가의 가격을. 주택을 만드는 원가가 뭐예요? 토지도 있을 거고, 단독당하고, 다세대 같은 거, 노후 아파트 같은 게 주택을 만드는 원자재잖아요.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 당연히 분양가가 오르죠. 이 분양가가 오른다라는 건 사실상 지금 현재 무주택자들한테는 상당히 큰 짐이 될 겁니다. 특히나 특별 공급을 기다리시는 분들도 계실 거 아닙니까? 특별 공급, 그죠? 특별 공급 같은 경우는 일단 신혼부부 특별 공급 같은 경우는 사실상 9억 이상 주택들 분양 물량들이 많이 나온다면 사실상 거의 힘들다고 봐야지 돼요. 여기다가 아까 전월세가 전세 가격이 언제 오르냐 그러셨는데 지금 전세 가격은 지금 어마어마하게 상승 중입니다. 어마어마하게. 그래서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정리를 해드리면 일단은 현재의 상황은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만한 그런 상황은 전혀 아니다. 그죠? 자영업자 폐업률이 증가하고 실업자 상황 최대치입니다. 특히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는요, 지금 여러 가지 대출과 그리고 지원금으로 인해서 간신히 버티는데 제 생각에는 올 여름 정도가 아마 이 경고가 되지 않을까. 이 여름 정도, 여름 시장을 못 넘기면 자영업자들이 폐업률이 지금보다 2배, 3배로 더 많이 늘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전반적인 내수 경기는 상당히 침체입니다. 상당히 침체인데 집값은 천정부지로 올라. 그죠?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내용들이죠. 그죠? 자, 일단 가계빚, 신용대출, 담보대출, 기타대출, 이게 다 합해갖고 가계빚이다 그러는데요. 자, 일단 가계빚에 대한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시면 2019년부터요 2020년 1분기인데 2019년부터 2020년까지는 보시는 것처럼 가계빚이 많나요, 적나요? 생각보다 많지 않죠. 그죠? 왜 그러죠? 이때는 뭘 했어요? 대출 규제를 한 거예요. 대출 규제를 진행을 했단 말이에요. 대출 규제를 진행을 했는데 2020년을 기점으로 2020년 2월달부터 작년 2월달부터 코로나가 팡 터지기 시작합니다. 그죠? 코로나가 팡 터지기 시작하다 보니까 희한하죠? 자, 주택담보대출이 아니죠. 이게 지금 가격이 이렇게 많이 대출 규모가 올라간 것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전부터 그러면 부동산 가격이 2018년부터 상승을 했기 때문에 2019년에 거래량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물론 2020년에도 거래량은 상당히 많이 늘어났는데 이게 많이 늘어난 거래량만큼 가계대출 증가 속도도 2019년에 상당히 많았어야 되는데 2019년도에는 가계대출 증가 속도가 상당히 많이 줄었죠. 이 이유는 뭐예요? 그렇죠. 부동산 담보대출 비율이 상당히 많이 줄었다라는 겁니다. 신용대출 위주로 대출이 많이 나갔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 가계대출이 많이 늘어나서 이걸로 인해서 금리가 올라가서 부동산을 갖고 계신 분들이 큰 손실을 볼 확률은 상당히 적습니다. 왜? 2020년부터는 거의 대출을 안 받고 사신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럼 이 대출의 70%는 뭐냐? 이 대출의 70%는 신용대출, 그죠? 그리고 생활안정자금 대출입니다. 생활안정자금 대출이라는 건 당연히 뭐예요? 그죠?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이제 많이 받으신 거죠. 그래서 일단은 제 생각에는 그래요. 이 담보대출, 가파른 가계대출 증가 속도로 인해서 그걸로 인해서 주택가격이 하락할 일은 별로 없다. 별로 없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그 다음 화면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중요한 내용인데요. 근데 지금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부동산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통화량 증가입니다. 통화량 증가입니다. 이 통화량 증가인데, 그걸 이제 우리가 인플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네이버 백과사전에서 제가 그냥 캡처를 한 거예요. 여기 어떤 내용이 쌓였냐면, 용돈은 제자리인데 학용통값은 껑충 뛰었다. 그러니까 용돈은 매일 똑같이 한 달에 10,000원씩 받습니다. 학생이. 근데 1,000원 하던 학용품 노트 가격이 1,500원을 뛰고, 1,500원 하던 노트 가격이 2,000원을 뛰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자산은 그대로인데, 그죠? 자산은 그대로인데 뭐가 계속 뛰는 거예요? 물가가 계속 뛰는 거죠. 그 밑에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좀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의 증가로? 통화량의 증가로 뭐의 가치가? 화폐 가치가 하락을 하고 모든 상품의 물가가 전반적으로 꾸준히 오르는 경제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주택이나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부동산뿐만 아니라요. 모든 상품의 물가가 전반적으로 꾸준히 오르는 경제 현상을 우리는 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인플레이션이라고 하죠. 그죠?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해서 모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상품의 물가가 전반적으로 꾸준히 오른다면 당연히 돈의 가치는 떨어지겠죠. 그죠? 돈의 가치는 떨어질 겁니다. 그게 지금 인플레이션인데 현재 그럼 우리 전 세계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인플레이션 시대에 와 있냐 그런 내용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누구나 알고 있는 짜장면 가격이죠. 인플레이션을 얘기할 때 항상 나오는 게 뭐예요? 짜장면 가격입니다. 1980년대에 500원 정도 짜장면 가격이 했었죠. 1980년대는 제가 우리 어머님이 게를 많이 하셨는데 중국집에 갔을 때 기억했던 가격이 1980년도에 500원 하던 짜장면 가격입니다. 그런데 2021년에 6천만 원입니다. 12배가 상승했죠. 여기서 잠깐만 제가 이 내용 말고 우리 미유님이 얘기하신 내용을 갖고 잠깐만 말씀을 드릴게요. 요즘 아파트 전세가 하락할 기미가 슬슬 보이는데 대표님께서 하락으로 이어질 거라고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이건 저는 단기적인 현상이라고 봐요. 단기적인 현상이고요. 중장기적으로 앞서 제가 들어오시기 전에 얘기를 했던 것처럼 이 전세 가격은요. 계속해서 이런 말씀 드리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신고가, 우리 아파트 신고가 갱신하면서 지금 거기서 팔려나가는 것처럼 전세 가격도 계속해서 신고가 갱신을 할 겁니다. 그 이유는 조금 이따 제가 차트를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20년 후에 짜장면 가격이 올라 있을까 내려가 있을까요, 여러분? 질문입니다. 20년 후에 1980년도에 500원 하던 짜장면 가격이 2021년도에 6,000원으로 뛰었어요. 몇 배가 뛰었죠? 12배가 뛰었습니다. 12배.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20년 후 짜장면 가격이 오를까요? 떨어질까요? 어떨 것 같아요? 답변 좀 주세요. 네? 제 생각에는 짜장면 가격이 무조건 오를 것 같습니다. 자, 왜 그런지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 잘 생각해보세요. 500원짜리 짜장면 가격이 6,000원으로 올랐을 때, 자, 첫 번째. 그죠? 싸지는 건 없죠. 떡상이죠. 자, 첫 번째는, 우리가 보통 재화의 가격을 논할 때, 우리 학교 갈 때 이런 그래프를 많이 배웠죠. 수요와 공급에서 절충되는 점에서 가격이 결정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걸 짜장면 가격에 대입을 시켜볼게요.
자, 짜장면 가격이 올랐다는 거는 수요가 상당히 많아졌다. 공급에 비해서. 그러니까 짜장면 공급이 줄어들고 수요가 많아져서 짜장면 가격이 오른 게 아닙니다. 그죠? 그러면 인구가 또 증가하면 재화의 가격이 오른다고 하는데 인구는 지금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습니다. 원가 상승은 어떻게 보면 이해는 될 수 있겠지만 결국에 짜장면 가격이 앞으로 20년 이후에도 계속해서 오를 거라는 걸 우리가 예측한다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돈의 가치가 그만큼 떨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럼 다른 질문을 해볼게요. 짜장면 가격이 아니고 만약에 20년 후에 여기에 다른 내용을 붙여볼게요. 여러분, 단독주택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20년 후에. 자, 20년 후에 아파트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0년 후에 그런 질문을 하셨죠? 전세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전세 가격이 떨어질 거라고 하는데 20년 후에 전세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20년 후에 용산에나 마포나 성수동이나 아니면 저쪽 미아리에 있는 다세대 주택은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이거를 짜장면 가게 대입을 시켜버리면 너무 단순하게 답이 바로 나와요. 20년 후에 짜장면 가격이 당연히 올 것이다. 그런데 이거를 주택시장에 대입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약간 글쎄요라는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글쎄요. 자, 한국과 미국의 M2 증가율입니다. 한국과 미국의 M2 증가율이에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11년부터 2020년까지 M2 증가율인데 이 까만색 그래프 있잖아요. 까만색 그래프. 이 까만색 그래프가 미국의 M2 증가율입니다. M2라는 건 뭐죠? 요구불 예금이죠. 언제든지 즉시 찾을 수 있는 돈을 우리가 M2라고 합니다. 미국의 M2 증가율을 보면 2011년부터 올랐다 떨어졌다를 계속 반복을 하다가 이제 클린턴 대통령이 취임을 하면서 돈을 막 지속적으로 많이 풀어내기 시작합니다. 그죠? 그러면서 돈이 상당히 많이 찍혀서 나갑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2020년을 기점으로 2020년이 뭐가 터졌죠?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코로나를 기점으로 M2 증가율이 여러분 이런 그래프 보셨어요? 90도로 올라갑니다. 그래프가 90도로 올라가요. 90도로. 그러니까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풀린 거죠. 어마어마하게 많이 풀린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2019년부터 2020년까지 돈이 풀린 양이 무려 6배입니다. 6배. 6배가 풀려버린 거예요. 한국 같은 경우는 2년 동안 파란색 그래프가 한국 그래프입니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2년 동안 2.5배가 상승한 거예요. 이거를 저희가 아파트 가격에 대입을 해보면 최근 2년 동안 아시겠지만 4억 5천 했던 아파트가 지금 얼마 가죠? 10억 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통화량이 늘어난 만큼 주택 가격이 오른 거예요. 그죠? 거의 비슷하죠? 거의 비슷합니다. 지금 내용이. 지금 이 부동산 폭락을 아직까지 얘기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사원국의 부동산 가격이 오를 상황은 전혀 아니야. 전혀 아닌데 미친듯이 투기꾼들에 의해서 집값이 올랐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간과하는 거는 뭐예요? 이 통화량입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요. OECD 전체 국가나 아니면 주요 아시아 주요 국가라든가 전 세계 미국 같은 경우도요. 댈러스, 보스턴 이런 데 얘기할 것도 없이 주택 가격이 지금 미친 듯이 뛰고 있다고 합니다. 미친 듯이. 그러니까 통화량이 6배가 올랐는데 어떻게 보면 딱 들어맞는 거예요. 한국이 2년 동안 통화량이 2.5배가 상승을 했는데 4억 5천 하던 아파트가 10억이 됐으니까 거의 통화량 상승과 통화가 돈이 풀린 양만큼 주택가격의 상승을 한 거죠. 그죠? 거의 비슷합니다. 지금.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M2 통화량 추이인데요. M2 통화량 2019년부터 2020년 아까 그래프 보셨죠? 올라갔다 떨어졌다 이런 그래프를 보셨죠? 그 중에서 2020년 그러니까 최근에 2년 동안의 통화량입니다. 통화량이 계속해서 올라가죠. 그럼 여러분들 보실게요. 2020년에 여기서 끝쳤는데 여기서 통화량이 1번 보합이다. 통화량이 2번 줄어든다. 통화량이 3번 늘어난다. 여러분들 몇 번? 1번 보합 2번 통화량이 떨어진다. 3번 통화량이 계속해서 올라간다. 자, MKJ님 3주택 제가 이걸 강의를 하다 보니까 지금 그 채팅창을 자주 못 봤습니다. 질문 잠깐만 바꾸고 갈게요. 3주택 취득세를 내더라도 금매 가격 아파트를 사는 게 맞나요? 현금보다 물건을 가져가는 게 맞겠지만 글쎄 이거는 그러니까 개인 취향인 것 같아요. 개인 취향. 그죠? 그러니까 지금도 얼마 전에 오셔갖고 이제 주택을 한 2채 구입하신 분이 계세요. 네, 재개발권 2개를 사신 분이 계시는데 이제 그분한테 여쭤봤어요.
종부세는 부담되지 않으십니까? 감당할 만합니다. 그런데 저는 현금을 갖고 있는 것보다 투자를 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해서 투자를 한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컨설팅 해드려서 자녀 명의로, 그러니까 30대 초반인데 자녀 명의로 각각 한 채씩 또 이제 추가로 이제 구입을 하셨어요. 근데 그 자녀들이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재개발 물건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자녀들도 종부세를 뭐 내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거나 자녀들도 다주택자예요. 그러니까 아까 질문 주신 분도 마찬가지죠. 3주택인데 하나를 더 살지 말지에 대한 고민은 글쎄요. 그건 내가 이제 선택하는 거죠. 그죠? 누구도 선택해 줄 수는 없는 겁니다. 다만, 제가 조언해 드릴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굳이 아파트만 고집할 필요는 없다. 그죠? 왜냐면 내가 재개발 물건을 사요. 만약에 재개발 지역에서 여러분, 나대지를 사요. 나대지를 사면 뭐예요? 종부세 해당 안 되죠? 그죠? 나대지 60제곱미터 이상만 있으면 뭐예요? 입주권이 나와요. 그러면 재개발 지역에 있는 나대지를 살 수 있는 방법도 있고요. 그죠? 아니면 월세가 나오는 상가를 살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요즘 제가 얼마 전에 올린 영상에서 비트코인 얘기했잖아요. 비트코인 같은 걸 투자할 수도 있고, 금을 투자할 수도 있고요. 그죠? 아니면 다세대 같은 경우도 괜찮죠. 재개발 다세대 같은 경우는 지금 재개발 지역으로 진행된 아현동 부가현동 같은데 이미 이제 관리처분 인가를 목전에 두고 있는 애들이 보통 한 13억에서 하남뉴타운 같은 데 가면 한 15억에서 한 20억대의 다세대들이 이제 가격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의 기준 공시가는 작게는 3억에서 맞아맞자 5억이에요. 그러니까 가격 대비 공시가가 낮은 것을 선택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방법이고, 아니면 이제 자녀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증여를 해주는 것도 방법이겠죠. 그죠? 또 하나는 주택임대사업자를 내시는 것도 방법이고. 그러니까 그래프는 어쨌거나 보시는 것처럼 우상향입니다. 우상향. 계속해서 돈은 3번 풀릴 수밖에 없다. 그러면 통화량이 지금보다 예를 들어서 2배가 늘어나요, 여러분. 통화량이 2배가 늘어난다면, 통화량이 2배가 늘어난다면, 여러분, 돈의 가치는 또 어떻게 될까요? 자산의 가치는 2배가 늘어날 거고, 돈의 가치는 2배가 줄어들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 내가 지금 현재 시점에서,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열심히 일을 했어. 열심히 일을 했어요.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한 30년 직장을 다녔어요. 그러다 보니까 퇴직금을 한 3억 준대. 5억을 받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1억을 받으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어쨌거나 퇴직금을 얼마 준대요. 퇴직금을 받으셨어. 자, 예전 같으면 3억이라는 돈은 엄청나게 큽니다. 그죠? 로또 10억에서 한 15억 하나요. 제 로또는 관심이 없어서. 이거 해봤자 강남의 전세 가격이야. 강북에 25평, 24평짜리 아파트 위치 좋은 데 사요. 그리고 강북에서 좀 더 올라가면 34평짜리 아파트 삽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로또를 맞아도 사실상 크게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정도의 돈이 아니야. 그만큼 돈의 가치가 지금 바닥이 나고 있다.